여러분, 저 진짜 오늘 할 말이 많아요. 테슬라 FSD 완전 자율주행 최신 버전이 나왔거든요. V14.3, 이 숫자만 보면 그냥 소소한 마이너 업데이트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번에 바뀐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진짜 감탄이 나오고 어떤 부분은 아직도 왜 이러나 싶고, 오늘 T3에서 그 내용을 낱낱이 풀어드릴게요. 보기 시작하셨으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눌러두시고 편하게 앉아서 들어보세요. 일단 이 업데이트가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테슬라 FSD V14.3 시리즈, 사실 주차 성능 개선이 핵심 테마였어요. V14.3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주차 관련해서 체감이 달라졌다는 반응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V14.3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버전인데, 릴리즈 노트에 딱 두 줄이 추가됐어요. 하나는 Actually Smart Summon, 줄여서 ASS라고 부르는 섬 기능 관련 개선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가 FSD를 직접 해제할 때 그 이유를 선택할 수 있는 소형 메뉴가 새로 생겼다는 내용이에요. 겨우 두 줄이냐고요? 근데 이 두 줄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섬 기능부터 얘기해 볼게요. Actually Smart Summon ASS, 이름만 들으면 엄청 스마트할 것 같죠. 근데 솔직히 그동안 이 기능이 얼마나 불안정했냐면요. 이번 달, 그러니까 2026년 4월 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테슬라 모델 Y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섬 기능으로 차를 불렀는데 차가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섬 기능이 작동 가능한 신호 범위를 벗어나버렸고, 차가 주차장 한가운데에 멈춰 써버렸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차가 엉뚱한 데 서 있으니까 직접 뛰어가서 가져와야 했던 거죠. 이게 영상으로도 기록됐고 소셜미디어에도 올라왔는데 반응이 꽤 뜨거웠어요. 이게 웃기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기능을 일상적으로 쓰기엔 너무 불안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한 사건이었어요. 테슬라는 V14.3 이 릴리즈 노트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ASS와 FSD 그리고 로보택시의 모델을 하나로 통합해서 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요. 기술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서로 다른 주행 모드에서 각각 따로 작동하던 모델을 하나로 합쳤다는 뜻인데, 이게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냐고요. 주차장에서 두 번 직접 테스트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비교적 한산한 주차장이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복잡한 환경이었는데, 두 번 모두 차가 옆에 핀을 꽂은 위치로 정확하게 한 번의 동작으로 들어왔어요. 망설임 없이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적절한 속도로요. 예전 같았으면 중간에 방향을 잘못 잡거나 신호를 잃거나 했을 텐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어요. 두 번 연속으로 성공한 게 처음이라고 했을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감이 오시죠? 아직 붐비는 주차장에서 광범위하게 테스트한 건 아니에요. 과거의 섬 기능으로 성공한 기억이 별로 없다 보니 일부러 조건을 낮게 잡고 시작했거든요. 그냥 내가 핀 꽂은 데까지 올 수 있냐, 이것만 봤는데 이전 2승.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더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이어갈 예정이고, 그 결과도 당연히 공유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새로 생긴 개입 이후 선택 기능 얘기를 해야 해요. FSD를 운전자가 직접 해제할 때 이제는 작은 메뉴가 뜨면서 그 이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지는 네 가지예요. Critical, Comfort, Preference, Other. 위급한 상황, 불편함, 취향 문제, 기타.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좋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왜 개입했는지 데이터를 모으면 어떤 상황에서 FSD가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 분류 기준이 좀 애매해요. 직접 겪은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FSD가 주차장 출구 쪽으로 차를 몰고 가더니 왼쪽 깜빡이를 켰어요. 근데 거기는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었거든요. 여러 차선을 가로질러야 하는 데다가 거의 180도로 꺾어야 하는 불법 기동이에요. 직접 개입해서 차를 멈췄고 이후 선택 메뉴에서 크리티컬을 골랐어요. 불편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취향 문제도 아니고요. 법을 어기는 동작이었고, 만약 경찰이 봤다면 딱지감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걸 크리티컬로 분류했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그건 아니지 않냐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기능의 한계예요. 같은 상황을 사람마다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너무 빠르게 주행함, 잘못된 기동, 내비, 오류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선택하게 하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데이터도 깔끔하게 쌓일 것 같아요. 지금 네 가지 카테고리는 너무 넓어서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방향은 맞는데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번엔 FSD가 아직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을 얘기할 차례예요. 지역별 교통규칙 처리 문제인데 이게 진짜 FSD의 오래된 숙제예요. 미국에는 Expect Right Turn이라고 쓰인 정지 표지판이 있어요. 일반 정지 표지판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래 우회전은 정지 안 해도 된다는 보조 표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B1 4.3 처음 나왔을 때 한 번은 이 표지판
표지판을 지났는데 문제없이 통과했어요. 근데 V14.3.2에서 같은 표지판 두 군데를 다시 테스트해봤더니 아직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밖에서 접근하다가 차가 서려는 느낌이 와서 가속 페달로 살짝 앞으로 밀어줬어요. 그러자 차가 멈추지 않고 통과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차체가 움찔움찔하는 게 느껴졌어요. 차가 멈추고 싶어 안달인데 억지로 밀고 나간 거죠. 이런 지역 특화도로 규칙을 처리하는 일관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게 확실히 드러난 장면이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2026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한 말이 있어요. 비지도 FSD, 즉 운전자 없이 완전히 혼자 다니는 자율주행은 모든 지역에 동시에 출시하기 어렵고 주마다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특정 지역에 유독 복잡한 교차로가 있거나 도로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기상 환경이 까다롭다면 그 지역은 안전이 확인된 뒤에야 풀겠다는 거예요. Except Right Turn 표지판 같은 게 바로 그런 지역 특화 변수의 전형적인 사례일 수 있고 테슬라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고속도로 주행은요, 솔직히 FSD는 이미 일반적인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꽤 잘 달려요. 이번 테스트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오히려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조금 느리게 달리는 차 옆을 지나가다가 출구 램프가 가까워지자 굳이 추월하려 하지 않고 오른쪽 차선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마지막 추월 이후에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왔고 출구가 다가오는 동안 그냥 거기 있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출구를 앞두고 불필요하게 사선을 왔다 갔다 하거나 마지막 순간에 끼어드는 게 없었다는 게 좋았어요. 이런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정지 표지판에서의 이중 정차 문제도 이번에 크게 개선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거리 같은 곳에서 정지 표지판 하나에 도로 위의 정지선이 같은 위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서로 살짝 어긋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FSD가 정지 표지판 앞에서 한 번 서고 다시 정지선 앞에서 또 한 번 서는 이중 정차를 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미 지나가도 된다고 손짓해준 옆차들이 기다리다 지쳐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교통 흐름이 이상하게 끊기고 다른 운전자들도 황당해하는 상황이 반복됐죠. 이번 V14.3.2에서는 그 이중 정차가 사라졌어요. 정지 표지판이나 정지선 중에서 시야 확보가 더 잘 되는 위치 하나에서 멈추고 자기 차례가 되면 출발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어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 도로 위에서 느끼는 차이는 꽤 커요. 다른 차들이 경적 안 울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줄거든요. 정리해보면 이번 FSD V14.3.2 잘된 부분은 진짜 잘 됐어요. 섬 기능이 처음으로 연속 성공을 기록했고 사거리 이중 정차도 잡혔고 고속도로 흐름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개입 이후 선택 기능도 방향은 맞아요. 근데 지역 특화 도로 표지판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고 개입 분류 체계도 좀 더 다듬어야 해요. 완전히 됐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됐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나쁜 것도 아닌 딱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업데이트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계속할 예정이고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바로 올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소식 계속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두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